질의 전에 소속사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날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정감사 1년간 국정감사에 대한 기간 설명하면서 11월부터 6월 3일까지 윤석열 정부 6개월, 6월 4일부터 10월까지 이재명 정부 5개월에서 5월 9일을 6월 3일, 5월 10일을 6월 4일 이렇게 날짜를 정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네. 모두 발언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일단 이재명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 비판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도 진행돼야 된다 하셨는데 이거는 필요하다면은 여당이랑 협조를 하겠지만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니까 스탠스를 이렇게 잡으신 분들. 네,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6개월, 이재명 정부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의 기간이 분명하고 저희는 두 가지 다 가리지 않고 아주 객관적이고 야당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다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성 관련은 전대 이후에 해나가면서 하셨었는데 서울대 원내대표의 광주시장 선거라는 이번이 그거에 대한 지성 관련 입장이나 언제쯤 구체화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고 저희들도 총력 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당이 비대위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설정하고 있는 가장 핵심 과제인 당내 비위 문제에 대한 완결된 처리, 두 번째 당의 쇄신 방안을 마련해서 당원과 국민들께 발표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우선 과제이고 1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당원 대회를 통해서 차기 지도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기본 전략, 기획단 마련 등은 11월 전당원 대회 이후에 차기 지도부가 주요하게 추진할 과정이고요. 거기서 지방선거에 대한 기본 전략 방침이 정해지면 그것에 맞춰서 조국 비대위원장이든 저든 또는 다른 우리 의원들이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든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진보개혁 5단이 원판 앞에서 약속했던 정치개혁 관련해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최근에도 민주당과 소통하고 계신 게 있는지 원탁회의 차후 일정 같은 게 잡힌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 우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4당의 원내대표 간 정례 실무 협의가 지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협의회에서 제안했던 3대 우선 과제, 원내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기초의회 사무인제 확대, 이 세 가지 방안을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에게 전달한 바가 있고요. 그 점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를 민주당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개혁안에 대한 입장에 이견들이 좀 확인되고 있어서 사당은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공식 면담을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어떤 아주 긴박한 상황들이 정리되면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서 진보개혁 4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여기서 제안드린 대로 정개특위 또는 정치개혁 TF를 통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정기국회 이후에는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느 분이 질의를 주시겠습니까? 네, 예. 네,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제 개혁안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약간 어떤 이견인 건지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고 할 때 수치에 관한 이견이 있는 건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서요. 그렇게 확인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문제가 가장 좀
컨센서스가 좀 아직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교섭단체 요건 하나 이외에도 결선투표제 도입, 그다음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전부 다 중대선거구제로, 특히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그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의미에 부합하려면 3에서 5인, 지금 현재는 2에서 4인을 한 선거구에서 뽑는데 이미 시범 실시도 되고 있는 3에서 5인으로 기초의원 선거구의 선출 정수를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광역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고 있는데 여기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 그리고 원탁회의 내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같이 사회 대개혁을 약속하면서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이재명 당시 대표의 뜻을 확인을 했던 박찬대 당시 대표 직무대행 등이 이와 관련돼서는 그 선언문에 같이 사인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으리라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우선 인턴이라고 하니까 그 아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뭐 여당 할 거 없이 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김현지 국무실장 출석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한참 그 의견이 날카로운데 김현지 국무실장 출석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원칙적으로 두 정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야 될 주제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개월 수를 따져보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한 7개월 되고요. 작년 국감 11월 달부터 따져보면 우리가 국감 1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는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 작년에 정진석, 김성훈,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이런 분들 나와서 국감에 나와서 다 거짓말하고 갔거든요.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소위 나토 3종 세트를 가지고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중소기업에서 샀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다음에 정진석, 김성훈 이분들은 소위 스크린 골프장 관련해서 거기는 창고고 스크린 골프장 같은 건 있어 본 적 없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이분들 다시 올해 국감에 부르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따라서 김현지 지금 제1부속실장을 불러야 한다면 정진석, 김성훈, 윤재순 다 불러야 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대통령실 국감에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으로 보나 거짓말의 정도나 국정을 혼란시킨 것.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국정 혼란에 무슨 뭐 의혹이라도 제대로 검증된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장이 나와가지고 거짓말하고 갔어요. 뻔뻔하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서 위증 고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이 국정감사의 핵심 주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히려 부차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정당에 끌려다니는 국감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또 질의 있는 기자분 계시는죠? 네, 말씀해 주시죠. 이상의 입장을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